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보시면, 자, 양가로 1번에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라고 되어 있죠. 재산세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6월 1일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이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 다 판단을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줄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 쫙이야.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시일 현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납기 개시일이면 뭐 재산세 납기가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르면 납기 개시일 현재 이거 아니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험에서 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X요. 예?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입니다. 대장상의 소유자라면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인데 아니고 원칙은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로 본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요, 공유재산인 경우요. 여러분, 공유다 그러면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공유자들은 항상 지분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 밑줄 쫙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입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는데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냐? 그럼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 각자가 갑과 을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만약에 지분에 표시가 없다, 두 사람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갑은 50% 지분에 대해서, 을은 나머지 50% 지분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3번도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양가로 2번 예외를 보겠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자, 예외적으로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이요. 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밑줄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밑줄 쫙이고요. 여기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쪽 와서 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원칙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봤더니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대네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 일단 첫 번째 거 보니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된다고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어떤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럴 때 매매하는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8년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다고 쳐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명의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같은 연도 6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이 납세무자가 될지 매수인 을이 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자,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자,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소유죠. 예.
공무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매도인.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는 을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딱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재산을 사실상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면 매수인 을입니다.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측면만 봤을 때는 매수인은, 사는 사람은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당연도. 자,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략된 말이 있어요, 사실은. 자, 여기 생략된 말이 나중에 배울 건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이럴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계약서를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아직 안 됐는데 잔금을 5월 31일 날 치렀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겠네. 그래서 을이 재산세 당연도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리변동 사실 신고했으면 원칙 사실상 소유자인데, 근데 이런 신고를 예를 들어서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어떻게 알아요? 잔금 언제 치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O, X요.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고,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또 하나 이제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종중재산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교재를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423페이지 예외에서 동그라미 1번을 받고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봅니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상 소유자가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밑줄 쫙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도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모아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저희 그 가까운 저희 피부치들이 공동으로 제사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쓰라고 남겨놓은 땅이 있어요. 문중재산이죠. 저희 가까운 문중재산인데, 전체 종중재산은 아니고 저희 가까운 문중재산인데, 저희 당수걸은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었어요. 당수걸은 이 살아계셨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명의만 당수걸은 명의로 돼 있는 거지, 이건 종중재산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저희 집안 피부씨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공동의 재산이라는 건. 그런데 요거를 당수걸은 돌아가시면서 그 육촌 형님이랑 그 몇몇 사람 분들이 요걸 갖다가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저희 문중 이제 그 제사 모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개인 돈을 쓰지 말고 전체 우리 이런 돈으로 공금으로 쓰자 이래가지고 이걸 땅을 팔았는데, 그 파는 것의 일부를 육촌 형님이랑 몇몇이 쓱싹 꿀꺽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고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걸 추궁했는데, 돈 벌어서 다시 땅을 사놓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거 팔 때는 싸게 팔았는데 몇 년 후에 땅이 엄청 올라가지고, 그래서 뭐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같은 피부치들끼리 감옥에 쳐넣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권자는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만약에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 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세금은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명의와 상관없이 종중재산, 실질은 종중재산이다 그러면 종중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런데 종중 소임을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공무상 소유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다시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자,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 종중소임을 신고를 안 했다.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를 신고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 오늘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또 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여기 이제 28회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냥 자 우리가 이제 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차차 배울 건데요. 그래도 한번 자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여러분 상속등기는 공시법 배워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일부를 빼놓고 지들끼리 쓱싹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고 배워요. 자,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고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망신고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상속인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상속인은 아직 상속등기가 안 돼서 누가 받을지 포기할지 확정이 안 됐어요. 자, 누가 사실상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일단 상속 순위를 보고서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라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제 주된 상속자가 누군지 자세히 서술이 돼서 나오는데 그냥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까먹더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오니까.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다 똑같아요. 이래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다 자녀들은 상속지분이 1 똑같아요. 배우자는 여기다가 5화를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여기다 5화를 가산해서 1.5예요.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을 때 상속순위 있을 때 그럴 때 상속등기 안 되고 사실상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주된 상속자가 됩니까?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된 상속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배우자가 2인 이상일 일은 없지. 그렇잖아요. 아유 일부 일처제에서 배우자가 2명이면 좋을라나. 자 어떡하네. 자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수는 없고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 없고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만 쭉 있어요. 그럼 상속지분이 다 똑같잖아요. 이래요. 그러면 상속지분이 똑같은 사람들만 다 있잖아요.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되느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거 28회 시험 때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정답 질문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X입니다.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안 되는데 누가 상속받을 보유할지 모르는데 공동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저를 보세요. 까먹었나요,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누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냐? 상속인 각자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돼요. 취득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이런 틀려요. 재산세랑 헷갈리라고. 취득세에서는 상속인 각자. 자, 재산세에서는 누구라고 이런 경우에 주된 상속자요. 근데 공동상속인 각자 이렇게 바꿔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맨날 연습한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연습했는데 취득세랑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바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업을 잘 들어버리면 무난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아니고 주된 상속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또 강조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같은 것도 뭐 지금 뭐 편하게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5번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 한번 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과요.
반드시 무슨 법인과 그러면 아니에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입니다. 대시 끊습니다. 거기를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시 끊고요.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국가와 어떤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연부 매매계약.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세 번째 요건입니다.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쫙 밑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예요. 그런데 자,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권리변동이 매수계약자한테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납세무자라냐? 매수계약자. 시험에서 바꾼다면 뻔하지. 국가와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비과세한다. O, X예요. X입니다.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424페이지 과세대상 배웠고 425 토지용 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넘어갑니다. 426페이지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죠?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편하게 한번 봅니다. 426페이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지.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이요.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였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세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427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정부 재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과세해야지. 비과세지만 우리도 비과세.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 과세요. 동그라미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 요건이었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이거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잖아요. 과세를 하는데 누가 납세문자가 돼? 매수계약자가 납세문자가 된다고 좀 전에 금방 배웠었잖아요.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뭐 양가로 1번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 양가로 2번도 밑줄인데 이런 것들 다 재산세 부과하는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당근입니다. 노원구청에서 내 빌딩을 노원구청 별관으로 공용해 1년 이상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아유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셔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염치도 없이 공짜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비과세입니다. 다만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임대로 내면서 내 빌딩을 사용해 당연히 재산세 부과되겠죠. 그래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이제 나중에 차차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동그라미 5번이 이제 28회 시험 지문에 이것도 또 틀린 거 골라라 비과세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은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뭐하러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제가 요거를 심화이론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근데 또 건축물 또는 주택은 비과세인데 부속 토지, 그 주택의 부속 토지요. 이 부속 토지는 비과세하겠어요? 과세하겠어요? 예? 과세지 당연히.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요거 자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서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과 토지가 있으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가 있으면 보세요. 주택은 때려 부술 수 있지만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토지는 당연히 이 비과세 돼야 한대요.
아닙니다. 과세입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철거명령 받은 주택 및 그 주택의 부속 토지인 대지. 그러면 대지는 비과세 과세예요. 과세입니다. 어차피 주택은 때려 부시지만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셔요? 제가 그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시냐 그런 얘기 했는데 제 며칠 전에 카페 보니까 이번에 합격한 수강생 한 명이 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질문을 보면서 제가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시냐 이렇게 했던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자기는 그 문제 아싸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래서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비과세인데 그 토지는 그 부속 토지는 때려 부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비과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7페이지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과 세율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29회 시험 나오는 건데 먼저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어떻게 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봅니다. 재산세 자 과세 표준 자 결정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재산가액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보면은 꼭 이거 저 시험에 요게 뭐 이런 거 같은 건 재산세 비과세에서 공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5번 같은 것을 특별히 제가 요건 올해 꼭 5번은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평상시 수업 시간에 그런 식으로 제가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시냐 주택만 때려 부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평상시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은 그게 딱 지문 보면 생각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제 음성이 들리면서 그분은 제가 함께 한 거죠.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리면서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시냐 그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평상시 그래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냥 꾸준히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이면 역시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간에 합격 점수를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얄팍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부터 11월, 12월 과정 이 과정부터 차분히 이렇게 평상시 수업을 쭉 들으면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자, 그런 걸 항상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가액인데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보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누가 결정하냐? 그러면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예요. 지자체 장이 과세 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지자체 장이. 자, 재산세 과세 표준. 근데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하냐면 시가 표준액으로요. 우리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해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을.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으로 한다. O, X요.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법인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뭐로 결정한다고요?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절 들어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 X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결정할 때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해요.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요. 20년 전에 제가 시가 표준액 1억짜리 부동산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했어요. 시가 표준액 1억짜리를 7천만 원이에요. 20년 전에. 근데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그 당시에 시가 표준액보다 낮더라도 그 7천만 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결정해요.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는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사실상 취득가격 한 7천만 원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돼.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안 되지.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재산세 과세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는 그 법인 장부상의 가격으로 한다. 땡.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항상 뭘 기준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 항상.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계속.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어떻게 일정되냐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 시가 표준액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법에 현재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 건축물 같으면 현재 70%로 정해져 있고요. 주택 같으면 이게 60%를 자 공정시장가액별로 해서 요거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야 되는데 토지건축물 주택. 자, 주택의 경우에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시험에서 요거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무조건 주택은 60%인데 시험에서 별장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과세 기준제 시가 표준액에 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걸 숫자를 또 바꿔서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 즉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이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개별 공시지가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 시장가액 비율 있잖아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자 토지니까 몇 프로요? 70%. 70% 곱한 금액 얼마?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인 주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곱한 얼마예요? 6천만 원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개별 공시가 또는 주택의 토지에 또는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있죠? 네. 선박과 항공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 X요.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는지 봤습니다. 교재를 봅니다. 427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1번에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본문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여기 밑줄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밑줄. 시가 표준액의 밑줄. 그 다음에 중간에 있잖아요. 시가 표준액의.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또 밑줄이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밑줄. 다시 그러면 읽습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그럴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건축물 같으면 자, 몇 프로요? 70%. 주택 같으면 몇 프로요? 60%예요. 100분의 60. 자, 그래서 밑줄이요. 다 곱한 금액이고 정확히 숫자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 넘어갑니다. 428페이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과세 표준은 밑줄이요.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안 곱해요. 선박 항공기는. 토지건축물 주택만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세율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본문 보겠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 세율의 밑줄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역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밑줄입니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해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해서 자, 깎아주거나 높일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가감 조정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에 시험에 나오기는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맞춰야죠. 제가 맨날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실전에서는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맞춰야지. 그죠, 여러분들? 아니고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 그 해당 연도만, 당연도만,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는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공기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세율은 역시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안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건데요. 그럴 때 세율 구조만 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세율 구조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은 여길 봅니다.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돼요. 자,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또 비례세율도 적용돼요.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지자체장이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하고요. 근데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 구조를 알아야 돼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토지의 세율 구조는 보세요. 먼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다 그러면 이게 농지다 그러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0.07%예요. 그래서 이 비례세율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외워요. 우리가 007 빵이 4 비례세율 하면서 나중에 외울 건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율 구조만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요거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표 구간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이 이제 나중에 나와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과표 구간에 따라서 3단계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또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3단계로 과표간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보세요. 다음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종합합산이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골라야 돼요.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토지, 누진세율 토지를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거 쫙 깔아놓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구조가 이런 식으로 세율 구조를 이제 나중에 외우게 됩니다. 토지는 세율 구조,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인데 머리글 짤 따서 어떻게 외우냐면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이제 외우게 돼요. 아직은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말에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려고 막 종로 보신각이나 광화문 이런 데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축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 광장에 예전에 1999년 12월 31일 날 했죠.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가 열린다고 그래서 막 굉장했잖아요. 밀레니엄 마케팅도 굉장했고. 그래서 제가 와 새천년이 열리는데 집에서 TV 볼 수는 없지. 광장에 가서 나도 사람들과 함께 새천년을 맞이해야지. 그래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갔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도 오시고 인기 연예인들 쫙 오고 무대 막 엄청나게 그 광화문 저 문 앞에서 그 대로에서 막 공연하는데 엄청났어요. 사람들이 뭐 엄청 나왔죠. 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있죠. 조금 있으니까 날씨가 엄청 춥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개방 화장실에 100m 줄 서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추워가지고 그냥 춥기는 하지 어디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갈 수가 있나. 뭘 좀 사 먹으려고 해도 줄이 너무 서 있어가지고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절대로 안 나가요. 연말에. 자, 집에서 TV 보는 게 최고야. 아유 그냥 추운 데 가가지고 그냥 그래서 안 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보다
별로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 오늘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다 같이 시작.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아이고 소리를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 분비는 다시요. 시작.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세법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딴 거 없어요.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분비는 종로에서 별로였더라. 이렇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지 머리에서 이렇게 막 이거 유추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입에서 튀어나와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건축물은 세율 구조가요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상가 건축물은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요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번 기초인문과정에서는 기억 못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그러니까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재산세 세율 구조를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만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주택이에요. 주택은요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요. 그래서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자 별장은요 4% 1,000분에서 4%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20억짜리 별장이든 30억짜리 별장이든 4%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요건 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요거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0.1에서 0.4%까지 누진세율인데 아직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 보세요. 초과 누진세율인데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 적용해요. 그래서 자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X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아니고 보다 주택별로 각각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도 있고 B주택이 있다. 각각 계산해요. 소유를 합산하지 않고. 이걸 기억합니다. 주택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 고급주택 포함입니다. 여기, 자, 주택에는 고급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자, 별장하고 구별합니다. 별장은 4%지만 고급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 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X요. X입니다. 별장은 4%지만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사실은 아직은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설명하려고 한 게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별장은 재산세에서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인데 주택별로 소유자 합산 아니고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고개를 듭니다.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무슨 얘기냐? 종류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종합은 종합, 별도는 별도 이렇게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오늘 이해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토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 건비, 주택은 별장은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 정도 이해하면서 보시고 교재 보겠습니다. 428페이지 봅니다. 토지 표준 양가로 1번 표준세율에서 동그라미 1번 토지에서 동그라미 기역번 분리대상 토지. 자, 분리대상 토지. 그 옆에다 좀 써놓으셔야죠. 분비. 예,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입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0.07%예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외웁니다. 007 빵이 4 비례세율 외울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은 거기 표에서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학장용 토지는 몇 프로라고요? 1,000분의 40 몇 프로요? 4%. 사치성산 토지. 고율분리상 토지 몇 프로? 4%. 동그라미 니은번 별도합산상 토지 그 제목 옆에다가 별로 써놓으세요. 별로. 누진세율. 별도합산 별로 써놓으시고 자 별도합산 대상 땡땡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수지하는 별도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 밑줄입니다.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3단계 그 아랫줄 0.2에서 0.4 외울 필요 없어요.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몇 줄이야? 과표관이 3단계로 돼 있어요. 아직 우리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 표가 나올 거예요. 아직은 표가 없어가지고 저기인데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몇 줄이야? 포인트는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를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종합합산상 토지 동그라미 디귿번 옆에다가 종류 써놓으세요. 종류.
종합합산대상 토지도 누진세율인데 종류 써놓고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의 시군구 관하구역 안에 수지하는 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가 약을 밑줄입니다.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현하여 그 아랫줄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밑줄이야. 자, 그래서 토지는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가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다음에 이제 세분화해서 007 빵이 4 비례수율 하면서 좀 더 분리상토지 자세히 외우는데 오늘은 됐습니다. 이 정도만. 건축물은 그 옆에다가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비 제목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자, 거기 표에서 두 번째 줄 칸에 골프장 내 건축물 고우락장용 건축물은 사치성산인데 1,000분의 뭐예요? 44% 밑줄이요. 자, 그래서 골프장 고우락장 건축물은 4%입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포인트입니다. 주택별로 비례세율과 초과누세를 정한다 밑줄이고, 주택별로에서 요거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주택별로 거기 본문 428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자 비례세율과 초과누세를 정한다 밑줄이고, 주택별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자 소유자별 합산 X예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 이러면 틀려요.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X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자,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 X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별장은 밑줄입니다. 1,000분의 얼마요? 44%요. 1,000분의 44%고. 429페이지 일반적인 주택이요. 별장 이외에 고급택 포함 밑줄이죠. 고급택 포함해서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자 요거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래서 주택은 나중에 이제 외워요.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초과 누진세율만 아시면 되고요. 선박 항공기는 거기 고급 선박법입니다. 밑줄입니다. 1,000분의 55%입니다. 재산세에서 세율은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5%예요. 나머지 일반적인 선박이나 항공기는 1,000분의 3, 0.3%인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자, 절 봅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본 내용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거기 양가로 2번 중과세율은 지금 할 거 아니고 나중에 배울 거고, 3 세율 적용 한번 맞아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고 밑줄이요? 주택별로 세율 적용한다는 거 밑줄이고,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얘기는 나중에 볼 거고요. 4번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나중에 볼 거예요. 별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었고요. 나중에 볼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를 짓기 전에 요거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게 이런 내용을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세요. 이걸 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여기 보세요. 자,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얘네들은 재산세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고요? 4%, 1,000분의 44%입니다. 고급 주택은 자, 얘는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초과 누진세율이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0.1에서 0.4%까지요. 0.1에서 0.4%까지 누진세율 적용돼요. 고급 주택, 근데 고급 선박 있죠? 얘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금방 봤어요? 5%예요. 얘가 세율이 최고 높아요. 시험에서 재산세 문제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한 30번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앞으로 30번은 얘기해 드릴 건데,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4%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자, 요거 딱 알고 갑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430페이지 재산세 부가징수는 다음 주에 요거 이제 부가징수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로 넘어가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일단 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걸 복습하고 갑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 등록면허세 처음부터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는 구도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또 형식주의 또 과세하고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여기부터 이제 설명드릴 건데 고개 한번 드시고 복습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 운동 한번 합니다. 또 아이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또 우로 한번 돌리시고요.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확실하게 제끼시고 집중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역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원칙적으로 자, 뭐 과세 표준이 되냐?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거.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이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항상.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냐?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인데,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돼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면허세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한다? 그 변경, 등록 당시 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에서 1억 2천이 되면 1억 2천만 원,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 1억 2천만 원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등록면허세 아직 세율은 아직 안 했어요. 지자장이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이 50%입니다. 가감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 이외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나 자동차 등록은 일정 세율, 탄력 세율 정할 수 없고 세율이 일정해요. 일정 세율 정하고. 자, 다른 건 아직 안 배웠고,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자, 과세 표준은 매 한 건당 건수로 하고, 세율은 얼마 적용돼? 6,000원. 그래서 건당 6,000원 적용된다. 등록면허세요, 취득세와 같은 면세점이나 취득세에서 적용되는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등록면허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수료적 성격 유세라 공짜로 등기 등록 업무 대행 안 해주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세기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는 역시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등록권자 주소지가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증여 포함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부동산 등기 시 원칙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기간이 원칙 없어요.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안 배웠어요. 원칙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래 일반 가산세는 똑같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똑같은데,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도사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만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어촌 특별세도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자, 재산세,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고,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되고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라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는데, 토지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예외적으로 자, 이렇게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인세력 성격도 있습니다. 재산세도 우리 교재는 없지만 사실주의 과세하고 당연히
자,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부가 원칙이 정돼요. 재산세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역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 기준을 현재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어떤 거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토지, 재산세 대상에 드는 토지는 모든 토지라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다만 이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과 함께 과세하니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자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인데 골프 연습장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된다.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 재산세 대상 건축물에는 무건축물 포함해 제외해요. 당연히 포함합니다. 대상이 되고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은 항상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요건 선박 항공기는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죠? 재산세, 자 토지용 구분 우리가 토지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데 농지,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나 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나보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용 토지는 어떤 토지로 구분한다?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예? 여러분,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원칙은.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면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 개인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예? 신고하면 종중소임 신고 안 했을 때. 상속 개시된 자산인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공동 상속인 각자 이렇게 바꿔서 나왔죠.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자 항상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해야 안 해요. 안 하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결정해? 시가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에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비 몇 프로입니까? 70%. 주택은 몇 프로? 60%.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무조건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 60% 곱한 금액입니다. 자,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이제 뭐로 해?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 안 곱해요? 안 곱하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아직은 잘 몰라도 돼요. 토지는 세율 구조만 살짝 봤어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뭐라고요? 별로였더라. 연말에 나가보세요. 별로지. 추운데.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상 토지 비례세율. 종합과 별도는 누진세율입니다. 분비, 종로, 별로.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직은 뭐 어디도 괜찮아요. 요거는 좀 꼭 기억해야 돼. 재산세에서 주택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시험에서.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으로 나눌 때 별장은 재산세 몇 프로?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택 포함해서 자,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자, 누진세를 적용해요? 아니면 주택별로 해요? 주택별로 초과누진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자, 오늘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하여튼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연말 이제 시간이 이제 2017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남은 시간들 또 소중하게 잘 보내시고 자, 여러분 하여튼 즐겁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예,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